우리 저번 시간에 진시 황제가 중국을 통일한 내용에 대해서 쭉 봤죠. 네. 춘추전국 시대 그 여섯 나라, 강력한 여섯 나라들을 진나라가 차례차례 다 멸망을 시키고 전국을 통일을 했어요. 자, 시황제는 전국을 통일한 다음에 이 중국을 잘 다스리려고 네,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시를 하죠. 먼저 왕이라는 칭호로는 나를 표현하기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자신을 황제라고 부르게 하죠. 그래서 황제라는 칭호가 처음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전국 각 지역에다 공무원을 보내죠. 예, 공무원 옛날에는 관리라고 했죠. 관리들을 보내는데 그 공무원들이 다스릴 만한 36개의 커다란 군과 현을 설치하죠. 이거 무슨 제라 그래요? 문현제를 실시했다고 하죠. 자, 그리고 뭐 문자, 도량형, 수레바퀴 폭, 그리고 길을 막 여기저기 쭉쭉 뚫어가지고 진시황제 명령이 곳곳에 잘 전달되게끔 중국을 이제 조직을 한단 말이에요. 자, 진시황제는 영원히 살고 싶었죠. 늙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어가지고 막 방사라고 불리는 사람들한테 막 이거저거 좋은 약이라는 약은 다 가져다가 이제 오게 하고 그거 먹고 나서 막 네, 별로 효과가 없으니까 막 뭐 신선을 만나러 돌아다니기도 하고 막 이런 행동을 했어요. 예. 근데 결국은 사람이 영원히 살 수가 없죠. 예. 자, 그리고 흉노가 계속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만리장성을 쌓고 흉노를 방어할 어떤 그런 계획을 세우기도 했고, 자, 또 그 학자들의 책을 불태우고 학자들을 다 묻었죠. 이거 네 글자로 뭐라 그랬어요? 분서? 분서? 갱유했죠. 분서 갱유. 자, 이렇게 해서 진시 황제가 절대 권력을 휘둘렀어요. 네. 그러다가 근데 진시 황제가 중국을 이렇게 잘 다스리려고 계속 돌아다녔죠. 몇 번 돌아다녔다 그랬어요? 네, 6번을 돌아다녔다 그랬죠. 자,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순행이라고 부르죠, 그죠? 6번의 순행. 네. 그 순행 도중에 진시 황제가 마침내 몸이 점점 약해져서 사부라는 곳에서 어떻게 돼요? 죽죠, 그쵸? 올량거라고 자기가 만든 자기 전용 마차를 이제 가마를 타고 다니다가 거기서 이제 목숨을 잃죠. 자, 진시 황제가 그 유서를 남겼는데 누구에게 황제자를 물려준다는 유서를 남겼어요? 자기 큰아들이었던 누구? 부소. 그쵸? 그리고 부소와 함께 만리장성의 흉노를 방어하러 나갔던 누구? 몽? 네, 몽염. 그 부수한테 황제 자리를 그리고 몽염을 승상으로 임명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진시 황제 옆에서 진시 황을 이렇게 모시고 있던 환관 조고가 자, 이렇게 되면은 자기한테 돌아올 게 없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막내 왕자 호해를 찾아가죠. 자, 그리고는 유서를 바꾸자 그러죠. 자, 그래서 그 부소가 두 번째 황제로 낙점이 돼 있었는데 자, 부소 이름을 지우고 자 호해를 후계자로 그리고 승상에는 그대로 누가 진시 황제의 꾀주머니 누구 이사라는 사람을 그대로 임명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날조를 하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시 황제가 죽고 호해라는 사람이 이세 황제로 즉위를 해요. 자 이 호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없는 사람? 책부터 꺼내. 자, 호세라는 사람은 이렇다 할 능력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죠. 그죠? 그냥 오로지 좋아하는 거는 술, 아니면 여자, 노는 거. 네. 자, 그렇게 해서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이 황제가 된 다음에, 알아.
큐. 네. 여기는 비 때문에 지금. 자, 이렇게 해서 호해가 이세 왕제가 됐는데 아무 능력도 없는 무능력한 인간이었죠. 이 호세에게 뭔가 이렇게 소식이나 명령을 전달하는 건 오로지 누구 역할이었어요? 황관. 조고 역할이었죠. 조고는 호에게 올라오는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안건의 문서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먼저 다 확인을 하고 호에게는 심지어 올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황제는 호였지만 사실상 황제 노릇을 한 건 누구였어요? 황관. 이 조고라는 간신이었죠. 자, 승상 이사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비록 유서를 바꿔치기하고 나쁜 짓으로 이제 호해라는 황제를 올렸지만 정치를 좀 잘해보려고 이거저거 이제 호해에게 올렸는데 그때마다 이걸 다 누가 잘랐어요? 이 조고라는 간신이 그 내용을 중간에서 다 커트했다 그랬죠?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고 이제 태자 원래 그 진시황의 후계자로 지목됐었던 부소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몽염도 결국은 목에서 목숨을 끊게 돼요. 자,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 가지고 오늘은 이제 진시 황제가 죽고 나서 혼란해진 중국, 요 중국에 두 명의 영웅이 등장을 해요. 예. 자, 이 두 명의 영웅이 5년 동안 서로 누가 중국을 차지할 건지를 놓고 전쟁을 벌이거든요. 자, 그 영웅의 전쟁은 요즘에도 게임으로 이게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데, 유명한 그 보드게임, 장기 본 적 있어요? 해본 적 있어요? 네. 손비사자 저희 네. 자, 이 장기 보면은 다 한자가 적혀 있죠? 네. 여기서 무슨 한자일까요, 이거? 옆에 나와 있는 한자 이거. 이게 한나라 한자죠. 자, 요거는 무슨 자일까요? 네, 초나라 초자예요. 자, 초나라와 한나라가 이제 진시 황제가 죽고 나서 무능력한 황제에게 맡겨진 중국, 막 혼란해진 중국을 다시 자기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여요. 이 전쟁을 초한 전쟁이라고 부르고 이 초한 전쟁 때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이제 MSG를 넣어가지고 만든 소설이 초한지다. 뭐라고? 네. 자, 초한지. 이 초한지의 두 영웅 한 명씩 써볼게요. 한나라를 건국하고 결국은 중국을 통일해서 지금 중국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문자 뭐예요? 한자죠. 중국에 56개 민족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민족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 비율을 차지하는 민족. 한족이에요, 한족. 네. 자, 그리고 중국인들이 먹는 약. 한약이죠, 한약. 여기서 유래한 거예요. 이 한자예요. 네. 자, 그래서 이 한나라를 세운 사람은 유방이란 사람이에요. 누구라고요? 유방. 네. 자, 초나라를 세운 사람은 초나라 우리 마지막 명장 혹시 이름 기억나나? 초수삼호 망진필초. 진나라에 대해 깊은 원망을 남기고 죽은 이 초나라의 마지막 명장. 항현 기억나요? 항현? 네, 초나라의 귀족이면서 장군인데 그 항씨 가문의 항현의 손자예요. 항우라는 사람이에요. 자, 두 사람의 이야기, 두 사람의 이제 전쟁에 관련된 건데 그 선생님이 요거 가져가세요 한 장씩 그림. 요거. 안 받은 사람 가져가세요. 저희는 내 것도 못하고 해가지고 잠깐만요. 참. 일단 참는 게 민망. 한 장씩. 다 받았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이거? 얘기를 해 대답을 선생님 얘기를 물어봤더면 찌라 그게. 빨리빨리 움직여. 뛰어와가지고. 가. 자, 보세요. 그 지도를 좀 보세요. 네.
중국 지도를 설명을 한번 하긴 했는데, 처음 들어온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이게 먼저 이제 중국 지도인데, 중국은 크게 두 개의 강을 기억해야 되죠. 자, 먼저 서에서 동으로 흘러나가는 이 강. 무슨 강이에요? 황하. 황하죠, 그쵸? 안 나오네. 모자 모양으로 이렇게 흘러나가는 강. 이 강을 무슨 강이라고 한다고요? 황하라고 불러요. 근데 하를 중국어로 읽으면 허라고 읽기 때문에 황허라고 읽기도 해요. 네.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황하강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근데 원래 이렇게 쓰는 표현은 맞는 표현은 아니죠. 하라는 말 자체에 강이라는 뜻이 있죠. 예, 그래서 그렇게 중의적이 되기 때문에 그냥 황하나 황허가 맞아요. 예. 그래서 요런 강이 있고 여기서 우리 황하 문명 비롯해가지고 중국의 그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그 문명이 꼽혔죠. 자, 그리고 중국 남쪽을 관통하는 기다란 강. 잠깐. 예, 그렇죠. 황하강보다 더 길어요. 길장 써가지고 네, 무슨 강? 장강이에요, 장강. 얼마나 길어요? 황하보다 길어요. 네, 그렇게 알아두세요. 자, 이 장강인데 이 장강을 한국에선 이렇게도 많이 불러요. 창장강. 뭐라고 많이 부른다? 너희 세계사 교과서에서는 이렇게도 표현이 돼요. 창장강. 그리고 혹은 양쯔강 이렇게 쓰기도 해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양. 양쯔강. 그리고 황하랑 장강 사이에 이렇게 중간 지점에 강이 하나 있죠. 이렇게 흘러나가는 강. 자, 요 강을 회사라고도 부르고 사실 회라고 더 잘 부르기보다는 이렇게 더 많이 불러요. 물 숫자 써가지고 회, 수 이렇게 많이 불러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두 글자도 길다여가지고 한 글자로 표현할 때는 황하를 그냥 하라고 표현하고요. 회수는 그냥 수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장강은 그냥 뭐라고 표현할까요? 강이라고 표현해요. 강. 자, 하나, 수나 강이나 다 물을 뜻하죠. 예, 이렇게 보통 표현이 된다. 회하를 중국어로 읽으면 회하는 이제 화이허 이렇게 읽거든요. 화이허. 그 회수는 이제 화이수이 이렇게 읽는데 자, 중국 사람들은 이 회수의 북쪽을 이렇게 넓은 지역이죠? 이 지역을 화북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화북. 따라 읽어봐. 뭐라고? 화북. 장강의 남쪽을 강남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강남. 장강의 남쪽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강남. 우리 집 서울 강남이랑 다르죠? 강남 그 강. 예. 우리 여기 서울에 있는 강남은 어느 강 남쪽이란 뜻이에요? 강남. 한강의 남쪽이죠. 자, 근데 중국의 강남은 어디의 남쪽이에요? 장강의 남쪽을 강남이라고 불러요. 자, 근데 중국 사람들은 그냥 이 긴 강을 보통 장강이라고 제일 많이 불러요. 근데 한국 교과서에서는 창장강, 양쯔강이라고 해서 좀 다른 표현들을 더 쓰니까 이 표현도 다 익숙하게 알아두세요. 창장강, 양쯔강도. 네. 자, 진시황이 아직 살아있을 때 얘기예요. 죽기 전에. 계속 뭐 했다 그랬어요? 순행했다 그랬죠? 자, 진시황이 순행을 많이 한 이유. 어, 관리들이 나쁜 짓 할까 봐도 있어요. 좋아요. 또, 그쵸? 사람 보내놨는데 일을 잘 못할 수도 있고, 또 스파일 수도 있고, 또, 부르장사는 약을 찾으려고. 그것도 있고요. 네, 또, 서윤이 얘기해봐. 그렇죠. 직접적으로 다 통치하려고. 또, 주원이. 정치 잘하려고. 예. 다 맞는 표현이 돼. 가져가라니까, 이거를. 왜 안 갖고 더 와.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돼요. 빨리 가져가. 자, 이제 뭐 얘기해봐. 병원에 강이랑 황하 중간에 있는 건 뭐예요? 요거는 황하강이랑 어디? 황하랑 양치랑 중간에. 회하랑 양쯔강 중간. 여기는 회남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를 콕 집어가지고 보통 이제 뭐 역사에서 잘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는데 회남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요 지역은. 회화의 남쪽이라고 그래서.
자, 그런데 아무튼 진시황제가 전국을 돌아다닌 이유는 지금 너희들이 얘기한 내용 다 맞는데요. 특히나 중요했던 이유. 진시황제가 여러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지금 통일을 한 거죠. 그 멸망한 나라 살던 백성들이나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아직 살아 있어요. 그 멸망당한 자기 나라들 그리워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근데 진시황제가 무서워가지고 숨죽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반란이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 감시하려고 돌아다닌 거예요. 가장 큰 목적은. 그래서 진시황이 자, 이번에도 그 반란을 진압할 목적으로 이렇게 쭉 도는데 황하 북쪽에 빨간색으로 쓰는 게 잘 보이니까 네. 방랑사라는 곳이 있었어요. 이 사자가 모래사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뭔가 황량한 사막 어딘가였다고 보시면 돼요. 진시황제 순행 행렬이 요 방랑사 쪽에 이른다는 거를 자, 누가 입수하는데 그 사람이 한나라. 아까 방금 얘기했던 한나라 말고 한자가 달라요. 요 지역에 예전에 있었던 나라가 한나라인데 멸망한 한나라의 귀족이었던 장량이라는 사람이 진시황이 이 방랑사를 방문한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자, 중국 사람들은 어렸을 때 이름을 정해놓고 그 이름을 어렸을 때 부르다가 20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면서 성인이 돼서 부르는 이름을 하나 정해줘요. 자, 예를 들면은 우리 총나라라는 중국의 그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유명한 정치가 제갈공명이라고 들어봤어요? 제갈량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성은 제갈씨고 이름은 량이었어요, 어렸을 때. 근데 제갈량이 20살이 되면서 제갈량의 친척들이나 가족들이 그 이름을 20살이 돼서 부를 이름을 정해주는데 그게 공명이었던 거예요. 그 공명을 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 자, 량은 이름이고 장량의 자가 자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장량을 장자방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이 장량은 한나라의 대대손손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귀족이었으면서 공부도 많이 하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장량 생각하기에 이 진시 황제가 죽어야지만 어떻게든 한나라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시 황제를 죽이려고 하는데 진시 황제는 주변에 보디가드들이 너무 많아요. 장량은 힘이 없고 머리만 좋을 뿐. 진시 황제를 죽이려고 어떻게 하면 계획을 이제 세울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방법은 힘센 사람이 진시황을 기습해서 암살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마침 요 이제 이 장량이 바다 해자예요. 바닷가 근처에 살던 창해군 혹은 힘이 세다고 해가지고 역사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창해 역사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 창해 역사는 힘이 아주 센 사람이었어요. 막 무거운 돌 같은 것들 번쩍번쩍 드는 왜 그렇게 힘 좋은 사람들 있죠. 너희 초등학생들도 그런 사람 있잖아. 그죠? 반에 친구들 그런 친구도 없나? 네. 자, 근데 이 창해 역사가 힘이 아주 셌는데 이 장량이 창해 역사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진시 황제가 지금 여러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가혹하게 막 법으로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하는데 진시 황제를 죽여 없애야겠지 않겠느냐. 창해 역사가 박수를 탁 치면서 여기 동의를 했죠.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진시 황제를 죽일 건데요가 장량한테 물어봤어요. 자, 장량이 자기 가지고 있는 사비를 털어가지고 자, 이 쇳덩어리를 사왔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대장장이한테 맡겨가지고 이걸 녹인 다음에 엄청나게 무거운 웬만한 사람들은 이거를 두 손으로 들기도 어려운 무거운 망치 하나를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창의 역사한테 이거를 주고는 자, 당신이 힘이 세니까 이거를 멀리서 던져가지고 진시황제를 맞춰서 죽이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의 역사가 진시황제가 방랑사 오기 전에 그 인근의 산에 가가지고 뭐 돌이란 돌, 나무란 나무를 그 튼튼한 망치로 자 던져가지고 부수거나 맞추는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힘도 센 사람이 연습을 많이 하니까 점점 실력이 올라왔고 마침내는 웬만한 거는 다 잘 맞춰가지고 깨부술 수 있는 실력이 됐어요. 자, 준비가 된 거죠. 진시 황제가 방랑사에 도착을 했어요. 자, 장량은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고 창해 역사는 최대한 진시 황제가 타고 있는 그 가마,
올량거라고 했죠? 그 근처로 접근을 해 가요. 자, 근데 예상 밖의 변수가 나타나요. 자, 이제 창의 역사가 망치를 꺼내가지고 앞에 오는 그 올량거에다가 망치를 던지려고 봤는데 그 마차가, 올량거가 한 대가 아니라 5대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 뭐, 분홍총이 무슨 소리 다 보인 거예요? 자, 이게 왜 5대였을까요? 난 그럴 줄 알았지. 그쵸. 진시황제는 암살하려는 사람들이 워낙 많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진시황제가 자기가 타고 있는 올량거랑 똑같은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아주 가까운 사람 외에는 아무한테도 자기가 어디 타고 있는지를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암살을 피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위장이죠. 자, 그래서 이제 창의역사가 당황을 했어요. 이게 예상 밖의 일이라 가지고. 자,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가운데 있는 올량거에다가 이걸 휙휙 돌려가지고 던졌어요. 자, 연습을 많이 했고 힘이 좋았기 때문에 자, 이 망치가 그 쇳덩어리가 날아가가지고 가마를 퍽 하고 부셨어요. 자, 가마가 부셔지면서 그 주변에 있던 진나라 군인들이 뭐야 하고 이렇게 둘러봤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마차가 섰어요. 그 다섯 마차가 다. 자, 그래서 맞췄나 싶었는데 자, 진시 황제가 가운데가 아니라 어디서 내렸을까요? 네, 마지막 마차에서 유유히 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한테 그 망치를 던진 사람을 잡아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나라 군인들이 말을 타고 자, 도망가는 창의 역사를 잡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죠. 도망가지 않군요. 시황제 생각에는 분명히 이 창의 역사를 누군가 시킨 사람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주변을 이잡듯이 다 뒤지라 그래요. 장량은 이때 잘 숨어 있다가 간신히 요 위기를 모면하고 도망을 쳐요. 자, 도망을 쳐서 장량이 도착한 곳이 회화 근처에 합이라는 동네였어요. 자, 도망자 신분이에요. 진시황제 죽이려다가 실패한 살인 미수범이죠.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삐요. 예, 그냥도 아니고 굉장히 끔찍하게 죽임을 당할 거예요. 진나라 법에 의하면 황제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그 장량이 이제 가진 돈을 털어가지고 산속 깊은 데다가 은거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네, 그 이제 숨어서 지냈어요. 그러면서 한동안 이게 잠잠해지길 기다리면서 숨어 지내는데, 자, 도망자 신세고 산속에 숨어 들었는데 할 게 뭐 딱히 있겠어요? 없었겠죠. 아침에 눈 뜨면은 잘 때까지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합의 주변에 웬만한 그 경치 좋은 데라든지 으슥한 데, 사람 좋은, 그러니까 뭐 물 좋은 데 이런 데는 찾아다니면서 돌아다닌 거예요.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장량이 웬 저 시냇가를 지나가는데 그 시냇가에 다리가 위에 이렇게 나무 다리가 하나 이렇게 놓여 있었거든요. 자, 근데 그 나무 다리 위에 웬 노인이 하나 서 있는 거예요. 의문의 노인. 네. 자, 그래서 이 노인이 조금 범상치 않은 외모기도 하고 해가지고 장량이 좀 그 노인을 이렇게 근처로 가가지고 말이라도 한번 걸어볼까 해서 쳐다봤어요. 자, 그랬더니 노인이 장량을 보고는 자,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신고 있던 신발 있죠? 신발을 이렇게 툭 벗어가지고 그 다리 아래로 신발을 툭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서 이렇게 딱 내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는 장량한테 퉁명스럽게 그거 주워와. 자, 이러는 거예요. 자, 너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네, 엠셀. 싫어요 했겠죠. 아니면은 그냥 쌩 까고 지나가거나. 근데 장량은 좀 배운 사람이라서 그런 것까라기보다는 아무튼 그래도 노인 공경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 신발을 주워다가 노인한테 가져갔어요. 자, 노인이 신기래요. 자, 그래서 신발을 신겨줬어요. 그랬더니 노인이 다시 발을 까딱까딱 하더니 자, 이번에도 또 신발을 벗어가지고 또 다리 아래로 툭 던진 거예요. 자, 이번엔 조준도 잘 안 돼가지고 그 신발이 이제 다리 아래 흙이 아니라 그 시냇가 근처 물로 떨어진 거예요. 그 장량이 황급히 가가지고 이번에도 또 주워오라는 거예요. 그 장량이 이번에 이걸 어떻게 할까 화가 치밀어 올랐는데 황급히 가가지고 시냇물에 있는 신발을 건져다가 또 다시 한번 건져왔어요.
자, 노인이 어떻게 했을까, 이번에? 자, 이번에는 다리를 이렇게 제낀 다음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신발이 더 어떻게 됐을까요? 멀리 날아갔겠죠. 그리고 또 주워오래요. 자, 그 사기의 기록에 의하면은 장량이 거기서 그 노인을 죽이고 싶었다 그래요. 그게 이제 근데 그걸 겉으로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장량이 그 신발을 다시 주우러 가요. 자, 그 다음에 노인한테 이거를 다시 가져왔단 말이에요. 자, 신발 몇 번? 세 번. 세 번을 장량이 다 주워왔다. 자, 그랬더니 이 노인이 그제서야 웃으면서 너가 좀 쓸만하구나. 내가 5일 뒤에 그 책을 몇 권 줄 테니까 그거 받으러 와라. 이 자리에 와. 자, 그리고 노인이 호련히 사라졌어요. 장량이 저 노인이 분명히 보통 노인이 아니야. 자, 그래서 5일 뒤에 아침 그래도 노인이 오라 그랬으니까 조금 기다려야 될 거 아니야. 일찍 와가지고 아침 9시. 9시면 그래도 사람들 출근 시간이죠. 자, 그 시간에 노인이 자, 오라는 그 다리로 닷새 뒤에 장량이 도착을 해요. 자, 근데 9시쯤에 그 노인이 있던 다리에 가보니까 그 노인이 이미 팔짱을 끼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장량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일찍 오라 그랬지. 노인을 이렇게 기다리게 하면 돼? 자, 그렇게 하고는 노인이 다시 장량한테 5일 더 말미를 줄 테니까 5일 뒤에 더 일찍 와. 자, 그렇게 해서 5일이 또 지났어요. 장량이 이번에는 새벽 6시에 갔어요. 자, 6시에 갔더니 노인이 또 팔짱을 끼고 화가 잔뜩 나 있는 거예요. 노인을 이렇게 기다리게 하면 돼? 내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테니까 다시 5일 뒤에 와. 5일 동안 나를 자, 장량이 이번에 어떻게 했을까요? 자, 밤새워. 4일 지나고 4일째 되는 날 밤 11시에 거기 가가지고 기다렸어요. 자, 거기 가서 기다렸더니 이번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12시 자정이 되니까 그 노인이 어디선가 나타났어요. 자, 이제 좀 제대로 왔네. 자, 그리고는 노인이 허리춤에서 자, 책을 3권 꺼내가지고 장량한테 줬어요. 자, 이 책을 받고 이제 장량이 감사하다 감사하다 얘기를 했는데 노인이 이 책을 열심히 공부하면 너는 이제 앞으로 천하를 다스릴 황제를 옆에서 잘 보좌할 자, 뛰어난 신하가 될 거다라는 말을 남기고 호련히 사라졌단 말이에요. 자, 그 노인이 남겼던 책이 너희 그 주나라를 건국하는데 공을 세웠던 낚시꾼 강태공 기억나요? 강태공이 남겼다는 강태공의 병법 3권이었어요. 이 책을 삼략이라고도 불러요. 중국의 3대 병법서 하면 손자병법서가 있고 육도라는 병법서가 있고 삼략이라는 병법서가 있는데 자, 요거를 장량이 받은 거예요. 그게 어디죠? 자, 그다음부터 이제 도망자 신세고 할 것도 없는 장량이 자, 아침에 눈 뜨면 잘 때까지 이거를 몇 날 며칠 계속 외운 거예요. 다 외우다시피. 자, 이걸 다 읽고 나서 장량은 안 그래도 똑똑했던 사람이 더욱더 예, 그렇죠. 똑똑해지고 지혜로워졌다. 자, 이렇게 해서 장량이 시간을 여기서 보내고 있는데 요 무렵에 이 합의로 또 누군가가 도망쳐 와요. 자, 도망쳐 온 인물은 항백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만드는 거. 자, 이 항백은 사람을 죽인 다음에 자, 쫓겨가지고 도망 오다가 이 합의로 온 거예요. 합의로 온 이유는 이 항백이 원래 장량이랑 친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량이 여기 숨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장량의 은거지로 좀 숨어가지고 자기도 좀 이 화를 면해보고자 온 거예요. 자, 장량한테 부탁을 했어요. 항백이. 나 좀 숨겨달라고. 장량이 어떻게 했을까요? 숨겨준단 말이에요. 자, 이때부터 항백에게 장량은 어떤 존재? 생명의 은인이 된 거죠. 자, 나중에 이 항백이 장량이 도와준 거를 잊지 않고 한 번 크게 장량을 도와줘요. 기억하세요. 나도 또 얘기할 거예요. 자, 항백과 장량. 자, 이렇게 해서 장량과 항백의 이야기가 좀 이제 하나 일단락이 되고, 자, 항백 얘기가 나왔으니까 항씨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초나라가 진나라에게 끝까지 저항하다가 망했다 그랬죠. 그때 초나라 군대를 이끌었던 마지막 장군이 누구였다 그랬죠? 항연이라 그랬죠. 그죠? 자, 그 항연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자, 큰아들이 지금 방금 얘기했던 장량에게 도움을 받았던 누구? 항백이었어요. 자, 둘째 아들은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네. 물음표야. 물음표예요, 이름이? 셋째 아들은 항량이라는 아들이었어. 항량. 그러면 자, 이 물음표로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이 아들이 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아까 선생님 잠깐 얘기했던 예, 항적이라는 사람인데 20살이 돼가지고 붙이는 자가 우였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항우였어. 자, 항연이 진나라랑 마지막 전쟁에서 죽었다 그랬죠? 명언을 남기고. 네, 초나라의 세 집만 남아도 진나라를 반드시 초나라가 멸망시킨다. 자, 항연이 죽은 다음에 항백과 그 형제들, 그리고 항백의 조카, 항량의 조카 항우는 자기 형이나 동생의 아들이니까 조카죠. 이 항씨들은 어떻게 하면 진나라를 세울까? 진나라를 무너뜨리고 초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까? 자, 그렇게 걱정과 고민을 하면서 초나라 사람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그 반진 운동을 벌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항백이 그러다가 진나라 사람을 하나 죽이고 쫓겨다닌 거였다고. 자, 개떡겠군. 이제 그 항씨 얘기들을 좀 했고요. 진나라 얘기로 다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진나라의 수도는 여기 보시면 황하강이 있고 황하로 흘러 들어가는 이렇게 강 있죠. 요 강을 위수라고 부르는데 저 위수의 북쪽에 있었던 진나라의 수도는 어디예요? 짱. 함양이에요. 진시 황제가 아주 궁궐이든 이 주변에 막 자기 무덤이든 이런 거 크게 만들었던 그 진나라의 수도가 어디라고요? 함양이에요. 강도 있고 지금. 자, 이 함양에 2대 황제로 누가 있었어요? 진시 황제 뒤를 이어서 해. 해가 있었죠. 그쵸? 자, 그리고 호해 뒤에서 호해 눈과 귀를 가리고 호해를 더 멍청하게 만든 그 환관 누가 있었죠? 간신? 조고가 있었죠. 기대 문제. 호해가 정치를 거의 하지 않고 조고는 자기 재산 불리기에만 여념이 없었기 때문에 진시 황제라는 뛰어난 카리스마 능력 있는 사람이 죽자마자 점점 이 진나라 통치가 잘 안 되기 시작을 해요. 네. 자, 근데 호해나 조고는 진시 황제가 벌려놓은 여러 건축 사업들 이런 것들 중단을 안 하고 세금을 계속 많이 걷어가면서 계속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백성들 먹고 살기가 힘든데. 대표적으로 자, 정말 많은 사람들 피눈물 흘리게 됐던 이 성, 빨리 그래서 말이야. 예, 만리장성이죠. 이 만리장성을 계속해서 더 이제 높이 쌓고 더 이제 보수 공사를 시키면서 사람들을 부려먹었단 말이에요. 자, 농사 짓기도 바쁜 사람들을 계속 만리장성 쪽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여기서 일을 시켰어요. 안 가면 그만이잖아. 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죽는 거예요. 진나라법에는 자, 그냥 안 가면 죽는 것도 죽는 건데 정해진 날짜, 정해진 시간까지 여기에 노동자들이 도착을 못하면 벌을 받는데 벌이 강한 경우에는 죽어요. 예, 많이 늦게 되면. 예. 탑. 안 지금.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자, 그래서 당시 이 회하 주변에 살던 농민들도 이 먼 거리, 여기선 지금 그냥 화살표로 선생님이 대충 긋지만 이 회하에서 만리장성까지 거리가 5,000km가 넘어요. 5,000km면은 서울에서 부산 거리의 10배가 넘는 거죠. 그죠? 자, 그런 거리를 자기 농사를 포기하고 만리장성 건설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회화 주변에 살던 농민으로 진승과 오광이란 농민이 있었어요.
이 농민들이 만리장성 하라는 그 공사 현장에 동원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농사를 포기하고 만리장성으로 가고 있었는데 요 회화 주변에 큰 연못이 있었거든요. 그 연못을 클 대자 연못 택자 써가지고 대택이라고 불렀어요. 그 대택 주변에 있는 마을을 대택향이라고 불렀어요. 큰 대자 연못 택자 시골 향자예요. 네. 자, 진승오광이 만리장성 가던 도중에 요 대택향에 이르렀는데 비가 오늘처럼보다 쏴. 엄청 더 많이 오게 됐어요. 자, 비가 이렇게 많이 오면 연못이 어떻게 될까요? 불어나겠죠. 불어나다 못해 어떻게 돼요? 넘치죠. 자, 그래서 이 진승과 오광이 비가 너무 많이 오고 홍수가 나가지고 그 대택향 주변에 있는 높은 그 산지로 들어갔는데 주변이 다 강물인 거예요. 자, 막혀버린 거예요. 자, 나갈 수가 없어요. 자, 시간은 하루 이틀 계속 흘러요. 하루 이틀, 3일, 일주일이 지났어요. 딱 맞춰서 출발했는데 며칠이 지났다고요? 일주일이 지난 거예요. 자, 이제 가봤자 늦어요. 늦으면 어떻게 된다고? 죽는 거예요. 자, 가봤자 죽느니, 자, 진나라랑 그래도 한번 싸워보고, 붙어보고 죽겠다. 자, 이래서 진승과 오광이 이 만리장성으로 가던 그 인부들, 백성들, 농부들을 다 모아요. 모은 다음에 그들 앞에서 연설을 해요. 야, 진나라 저 먼 시조, 옛날에 말 끌던 사람이었어. 자, 그런 사람이 이제 자식들이 왕이 되고 지금 진시 황제가 황제까지 된 건데, 왕이나 제후나 장군이나 재상, 승상, 뭐 영의정 이렇게 높은 신하들을 재상이라고 부르죠. 자, 왕후 장상이 영유 종후야. 자,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 자, 누구든 태어났으면은 왕도 할 수 있고 제후도 할 수 있고 장군도 할 수 있고 높은 신하 재상도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진나라 저 황제라고 뻐기는 진나라에 대해서 우리 반기를 한번 들어보자. 지금 우리 여기 옛날 초나라 지역인데, 자, 초나라 다시 일으켜보자 해가지고 여기다 나라를 세워요. 진나라 관리들을 죽이고. 이때 그리고 워낙 진나라 통치가 가혹했기 때문에 이 진승과 오광을 따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삽시간에 수만 명을 불어났다 그래요. 그 나라 이름을 세우는데 나라 이름이 초나라예요. 자, 초나라인데 더 웅대하고 뛰어난 초나라라고 해서 웅대할 장자 써가지고 무슨 초? 잘. 장초였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진승과 오광에 의해서 진나라에 반대하는 최초의 그 나라가 다시 재건이 돼요. 네. 자, 이렇게 초나라가 다시 재건됐다고 하니까 그동안 숨죽이고 있었던 멸망한 여러 나라들의 그 귀족들이나 백성들이 여기에 덩달아 호응을 하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요 초나라 옆에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 제나라, 연나라. 자, 이렇게 여섯 나라들, 진시황제에 의해서 멸망했던 여섯 나라들이 다시 옛날 그 조나라 왕족, 연나라 왕족, 이 왕족들을 찾아가지고 왕으로 추대하면서 나라를 재건한다. 다시 세운단 말이에요. 자, 완전히 중국은 쑥대밭, 다시 예전에 춘추전국 시대의 혼란한 시기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자, 이래서 지도자 한 명이 이렇게 중요해요. 멍청하고 무능력하고 통치에 관심 없는 지도자가 등장하니까 당장 어떻게 됐어요? 망했죠. 분열돼 버렸죠. 자, 이렇게 진승과 오광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 회계라는 지역을 또 가볼게요. 회계. 우리 저 처음부터 역사 들은 친구들 선생님이 중국 기록상의 최초의 왕조 뭐였죠? 우왕. 하나라였죠. 하나라. 기억나요? 그 하나라의 시조가 물을 잘 다스렸던 어느 왕이었어요? 우왕이었죠. 우왕. 네. 자,
자기 따르는 신하들이랑 백성들 모아놓고 누가 공을 많이 세웠고 누가 공을 조금 세웠고 누가 벌 받아야 되고 하는 것들을 계산했던 곳이라고 해서 모일 회자 계산할 계자 써가지고 이 도시 이름이 뭐예요? 회계예요, 회계. 모일 회자 계산할 계자. 자, 신하들의 공이 누가 크고 작은 거를 계산했다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이 회계는 지금 뭐라고 불릴까요? 항저우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아시안 게임 열렸던? 네, 그렇죠. 자, 이 항저우란 도시가 회계인데, 아무튼 여기는 예전 오나라 땅이기도 했고, 오나라가 망한 다음에 초나라가 지배했던 되게 뭐랄까, 초나라 백성들이 많이 살던 지역이에요. 자, 요 지역에 아까 우리 그 항연의 여러 아들들이 있었죠. 항백, 항량, 항백, 항량, 항우. 자, 요런 사람들이 자, 틈을 봐가지고 초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겠다 하고 모여요. 네. 자, 여기서 항우에 대한 소개를 조금 할게요. 자, 항우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냐면 역발산 빨 기계세 이렇게 불렀어요. 기계세 여기서 역발은 뭘까요? 역 반대 역발상할 때는 역발. 힘력자의 발은 뽑다라는 뜻이거든요. 뽑을 발자. 뭐를 뽑는다는 거예요? 힘이. 산을 뽑는다는 거예요. 자, 힘은 산을 뽑고 기계가 뭘까? 기계. 기운기 그래, 기운 기자예요. 용기에 용기. 용기랑 씩씩함이 세상을 뒤덮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자신감이 느껴지죠? 힘도 세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나이는 20대 중반, 초반 중반, 네, 초중반. 혈기왕성한 나이죠. 자, 이런 나이의 항우인데 이제 진시 황제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리고 이제 초나라가 다시 재건될까? 자, 이런 생각만 하고 있던 젊은 열혈 청년이에요. 자, 이 항우가 힘도 세고 항상 힘세고 좀 능력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가 따르는 법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들한테는 권력. 권력도 파리가. 여자가 따라다니죠. 자, 그래서 이 항우한테 또 예쁜 여인이 따라다니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항우가 자기의 이제 거의 부인처럼 삼았던 여인이 우씨였어요. 우씨. 자, 이 여자는 아름다웠기 때문에 우미인이라고도 불렸고, 자, 여자를 우리 희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희라고도 표현됐어요. 이 여자는. 자, 항우가 타고 다니던 말은 아주 그 빛깔이 까맣고 한 번 타면 힘이 좋아가지고 하루에 1000리를 달린다는 천리마였어요. 이 말의 이름은 오추마였어요. 자, 항우. 자, 이 항백, 항량, 그리고 그 조카 항우. 항우한테는 큰아빠, 작은아빠죠? 자, 이들이 이제 진나라에 대항할 인재들을 모으기 시작해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 인재들을 막 이제 초나라를 다시 세워보지 않겠나 하면서 모으는데, 자, 사람을 좀 모으려면 뭔가 있어요. 맞아요. 일단 돈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따르게끔 하려면 뭔가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걸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항우가 이제 사나이들답게 이제 여러 그 군인들이랑 남자들, 초나라 남자들이 모인들 앞에서 퍼포먼스를 하나 보여요. 자, 여기 아까 하나라 그 우왕이 공적을 심사하던 곳이라 그래서 회계라 그랬죠. 자,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하나라 우왕이 9개 줄을 만들고 청동을 선물로 받았죠. 그 다음에 그 청동으로 뭘 만들었어요? 가마솥을 만들었죠. 가마솥 9개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두 글자로. 부정이었죠. 그 9개 가마솥 중에서 하나가 여기 있었다 그래요. 자, 근데 그 솥이 엄청 무거웠다 그래요. 청동으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10사람이 덤벼가지고 이 청동솥을 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밀어도 이게 넘어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무거웠던 거죠.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항우가 이 솥을 잡아요. 양손으로. 그 다음 어떻게 했을까요? 이걸 들어요. 으악! 하고 든단 말이에요. 자, 이때 초나라 사람들이 했다 그래요. 자, 기가 찬 거죠. 그 10사람이 못 넘기는 솥을 혼자서 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퍼포먼스가 여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죠. 어떻게 했을까요, 항우가? 자, 이거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려요. 자, 그 다음에 한 손으로 이걸 받쳐요. 자, 그리고 이걸 들어서 양손으로 받친 다음에 돌렸다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멀리 붕 던졌다 그래요. 깨졌겠죠. 자, 던졌더니 그 던진 자리에 땅이 이렇게 푹 파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솥이었는데, 자, 이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항우의 힘과 항우의 어떤 능력에 감탄을 해가지고, 저 사람이라면 초나라를 재건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항우랑 힘이 거의 비슷했다는 힘센 용저, 환초, 뭐 개포, 개씨는 이제 초나라의 전통적인 귀족이었어요. 종림회. 다 이런 사람들이 항우를 따르게 된다. 자, 그리고 이 초나라 사람이면서 70살 넘도록 아직 벼슬을 안 하고 있던, 책을 너무 많이 읽고 해가지고 지혜롭고 뛰어났는데 자기가 언제 세상에 한번 쓰일까 기회만 보고 있었던 늙은 할아버지. 자, 범증이라는 사람도 이때 항우의 캠프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자, 왜 캠프라고 했을까요? 혼. 아직은 뭔가 이제 감투를 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식적으로 뭔가 지금 나라를 세우거나 한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회계를 다스리고 있던 사람은 진나라 관리였어요. 자, 진나라 관리 은통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은통이라는 사람 당장 지금 막 여러 나라들이 막 세워지고 진나라가 통치를 잘 못하니까 다른 생각을 좀 해요. 진나라가 어차피 여기 지금 회계 감시도 못하는데 반란을 일으키고 나도 왕이 한번 돼볼까? 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항량과 항우가 초나라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은통이 항량과 항우를 불러요. 자, 근데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 은통이 진나라 관리였다 그랬죠. 관리랍시고 무게나 잡고 이제 이 항량이랑 항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량, 항우 입장에서는 이 은통이 같이 갈 사람이라고 느끼지를 못했죠. 자, 그래서 항량이 은통과 만난 자리에서 항우한테, 옆에 있는 항우한테 눈짓을 보내요. 행동해도 좋다. 사기에 나와 있는 기록이에요. 그 얘기 듣자마자 항우가 어떻게 했을까요? 허리춤에 있던 칼을 뽑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은통을 죽여버려요. 자, 은통이 죽자 은통을 호위하고 있던 진나라 그 병사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항우를 죽이려고 하는데 항우가 그 자리에서 100명을 죽였다 그래요. 100대2 걸렸나? 자, 항우가 100명을 죽이고 진나라 관리를 죽였다는 소문이 돌자마자 안 그래도 항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자, 삽시간에 자, 항우 밑으로 8천여 명이 모였다 그래요. 자, 그만큼 진나라 통치에 반발하고 진나라 통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자, 이제 초나라가 다시 재건될 어떤 그런 싹이 트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리고 오늘 요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칠 거예요. 자, 요 합의 주변에 폐현이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폐현. 자, 진시 황제가 중국 다스리려고 36개 뭐랑 뭘 설치했다 그랬어요. 군과 현을 설치했다 그랬죠. 군과 현은 오늘날로 치면 광역시 특별시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도시에들만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중국 땅덩어리가 좁아요, 넓어요? 넓죠. 그래서 36개 군현으로 커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듬성듬성 그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도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군과 현 사이에 조그맣게 정이라는 행정단위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행정구역으로 치면은 제일 행정구역 큰 게 도죠, 도.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그죠? 그럼 도 아래 뭐가 있어요? 시가 있죠, 그쵸? 자, 도랑 시랑 커버가 안 되는 곳에 조그만 동네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뭐였다? 정이었어요, 정. 그게 뭐라고요? 정. 자, 폐현 주변에 사수라는 강이 흘렀는데 그 사수의 이름을 따가지고 자, 사수정이라는 조그만 정을 만들었어요. 이 사수정의 책임자를 이제 사수정장, 그러니까 정의 책임자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정장이라고 불렀어요. 정의 우두머리라고 해서. 정장은 진나라가 보낸 공무원이 아니에요. 그냥 그 동네에서 인기 좀 있고 그냥 오래 사는 그 동네 토박이들 있죠. 네, 그럼 이장 같은 느낌 맞아요. 그런 이장격인 사람이 정장인데 이 사수정의 정장이 유방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유방은 나이가 40대 초중반. 네. 정확하게 알려져 있진 않아요. 나이가 좀 먹었죠. 자, 근데 이 사람 좋아하는 게 뭐였을까요? 여자? 맞아요. 술을 좋아해요. 그리고 또 뭘 좋아할까요? 여자를 좋아해요. 그리고 또 뭐 좋아할까요? 혼. 눕기를 좋아했다 그래요. 뭔가 아, 당연한 거. 아무 데나 보면은 벌러덩 눕는 거예요. 그리고 자요.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 뭐라고 불러요? 게으른 사람. 그쵸. 백수건달이라고 부르죠. 특별히 할 일 없이 그냥 술이나 먹고, 여자나 만나고, 그리고 고민하지 않고. 네, 잠이나 자고. 그쵸. 근데 그래도 정장이라고 해서 하나 이거 뭐 이장 타이틀은 또 달고 있어가지고 굶고 다니진 않았어요. 어떻게 굶고 다니질 않았냐면, 자, 술 좋아하니까 술집을 자주 갔겠죠. 근데 술도 먹다 보면 돈이 많이 들죠. 돈이 있어요, 없어요, 유방이? 없어요. 그러면 항상 외상을 하는 거예요. 외상이 뭐예요? 나중에 내겠다고 하고 그 자리에서 술값을 안 치르는 거죠. 그럼 보통 그게 외상이 허용이 돼야 안 돼요. 요즘과는 어림도 없죠. 근데 외상을 항상 하는데 술집 주인들이 외상을 보통 받아줘요. 왜 받아줄까요? 짱이라서. 자, 유방이 그 술집 와가지고 술을 마시면 자, 유방이 그렇게 인간관계가 좋았어요. 어. 그러니까 술 마시고 좀 게으른 것 같고 여자 좋아하고 그러는데 한번 이렇게 만나가지고 얘기하면은 좀 재밌기도 하고 왠지 좀 이렇게 그냥 같이 있고 싶고 하는 그런 좀 호감 가는 사람들 있죠. 좀 그런 타입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유방이 한번 이 술집에 와서 술을 마시면 그 유방 동네 그 건달 친구들이 와가지고 같이 술을 먹는 거예요. 그 그럼 친구들 걔네들은 술값을 안 낼 수가 없죠. 그럼 걔네들이 술값을 내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집 주인들이 유방한테 술값을 안 받았다 그래. 자, 그런 사람이 유방이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